기본적으로 마음이 없는 거죠. 대통령실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하려면 뭐가 그런 게 중요하겠어요. 이 여야 대표의 회담을 뭔가 본인이 지금 이걸 행사 뛴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벤트보다 저는 무슨 행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대표 이 생중계 제안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동훈 대표는 두 가지가 없거든요. 하나는 꿈이 없고요. 두 번째는 깡이 없습니다. 꿈과 깡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분은 정치를 할 깜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깜도 안 되는 사람을 지금 대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미지 장사밖에 없어요. 그 이미지 장사하려면은 본인 잘생긴 얼굴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면에. 뭐가 잘생겨요? 아니, 그 위도우니 쪽에서는 잘생겼다고 하니까 뭐가 잘생겼어요? 본인을 화면에 보여줘야만 하겠다라는 그 발로 갔고, 그럼 한동훈 대표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본인도 박근혜 최순실 흉기 같은 법안, 흉기 같은 특검의 일원이었는데 그럼 본인이 흉기라는 걸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한흉기 아닙니까, 이름이? 한흉기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미니 태풍 종다리는 이미 소멸됐고 종다리가 다녀간 이후에도 더위가 계속된다고 하지만 잠시나마 숨막히는 폭염 속에서 한숨 돌리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지금 기온이 28도, 이 시간에 이자를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원한 비 소식만큼이나 시원한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데 국내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고 미국에서 바이든의 눈물이 화제더군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바이든 대통령이 눈물의 연설을 했는데 미국이여 난 그대에게 최선을 다했다. 이 표현이 참 뭉클했습니다. 최고 권력의 자리 내려놓기가 쉽겠습니까? 바이든은 내려놓음으로써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목요일 오후 4시 여러분과 깊은 바닷속에서 만나는 시간입니다. 깊은 바닷속은 파도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정어리엄만 있습니다. 백운기와 딥블루, 깊은 공감의 바닷속으로 들어와. 예, 드디어 내일입니다. 백운기와 딥블루 여러분과 함께 못다한 얘기들 좀 다 나누고 속 깊은 얘기 함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벌써 닉네임을 들어와로 바꾸신 분이 계시네요. 예,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한번 즐겨봅시다. 행복님, 들어와도 1시간 전에 열어주시나요? 댓글창이요. 한번 우리 PD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근데 1시간 전에 너무 길지 않습니까? PD님 어때요? 한 20-30분 전에 열 수 있나요? 20분 전에? 예, 알겠습니다. 20분 전에 열겠답니다. 예. 내일 준비 잘해서 여러분과 즐겁게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국회의원님,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 가기 전에 글로벌한 우리 패널님들 나오셨으니까 특히 김유정 의원님 바이든 연설 보셨죠? 네. 괜찮았어요? 예. 그 눈물이 조금 여러 가지 함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거의 축제 같더라고요. 콘서트장처럼 열렸는데 22일까지잖아요. 또 우리 의원들도 여야 의원들 5명 지금 해리스 후보 만나 예정으로 지금 전당대회에 참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았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80일 후에 미 대선이. 그런데 지금까지는 참 선거라는 게 참 알 수 없는 거구나. 트럼프 총 맞았을 때만 해도 끝났나 이랬더니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또 뒤집어지고 반전이 있구나 싶어서 굉장히 그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눈물도 참 여러 가지
좋았습니다. 아주 밀어주고 내려놓고 밀어주고 하는 게 정치에서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내 사정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런데 그게 참 좋았습니다. 어렵죠. 네. 김종호 원장님. 내려놓고 나니까 더 연설도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했었으면 제가 볼 때는 자리를 내려놓을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삶의 경로가 유사한 것 같아요. 계속 2인자로 살아왔던 분 아닙니까? 바이든이. 근데 이제 뒤늦게 만개에서 저희 트럼프를 물리치고 대통령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 세 번째가 그럴 것 같아요. 재선에 도전하지 못하는 미국 대통령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또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오바마가 계속 앞길을 두 번 다 가로막았던 측면도 있고요. 하지만 하여튼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현명하시죠. 그래서 제 나라를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개인보다는 국가보다는 또 어떤 개인보다는 정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 미국이 그래 왔거든요. 대체적으로 정당이 독재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소위 당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후보면 그걸 걸러내는 역할을 했어요. 이걸 못했던 게 트럼프 때부터 이제 예를 들면 정당이 무너지기 시작한 측면이 있는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소위 과거 미국이 보여주었던 정당의 건강한 기능들을 보여주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유의미한 것 같긴 합니다만 저렇게 쩌렁쩌렁한 연설을 들으니까 참 아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네. 신인규 대표님, 이 바이든 연설을 이렇게 듣고 또 미국의 유명한 정치 지도자들 연설을 듣다 보면 중간중간 훅훅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참 정치는 언어의 예술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힘을 절제해서 써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최고 권력자의 그 어마어마한 지위와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참 저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의 정치는 이런 것이야 라는 표본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바로 저는 정치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감동 정치의 표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한국 정치권을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알량한 권한, 아주 작은 알량한 권한도 하나를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끝까지 집착하면서 그건 나이와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의 그 욕구를 정치를 통해서 채우는 모습만 국민들께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사사로운 정치와 저렇게 공적인 일을 우선시하는 공적인 정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저는 극명하게 보여줬다. 좀 매우 훌륭한 연설이었다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신인규 대표 연설하는 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잘할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저는 더 여기 정어리 TV에서 연마하고 더 훈련해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겸손하기까지. 아유, 다 갖췄네, 다 아니, 갖췄어. 바이든 대통령 50년 하신 분이고. 다 갖췄어. 저 빼고 오늘 다 검은 선동 세력입니까? 반국가성이 좀 반국가 세력. 저는 팔았습니다. 검은 선동 저는 세력. 팔았습니다. 앵커님 오늘 검은 선동 세력에 지금 이거 검은색은 아니고요. 후계로서 이거는 반국가 세력이세요. 대장님. 이걸 무슨 색이라고 그래요? 군청색이라고 그러나요? 네, 검정색은 아니고 좀 파란색에 가까운 블랙 네이비 이런 애매한 국가 세력입니다. 네, 미국 대통령 연설을 들으면서 우리 한국 정치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졌는데요. 싫어도 한국 정치 들어가 봐야죠. 첫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예,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도 뭔가 좀 제대로 안 됩니다. 대통령은 전화 한 통화 해주지도 않고 난을 보냈는데 안 받니 어쩌니 이렇게 싸움질이나 하려고 하고 또 이재명 대표 되자마자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회담하자 그래서 즉각 오케이 했는데 첫 번째 실무회담도 안 되고 이게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왜 그런지 한번 좀 짚어보죠. 먼저 축하난 전달하는 걸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김유정 의원님 보시기에 누구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니 축하를 이렇게 억지로 받아야 됩니까? 난을 그냥 보내면 되는 것이고 또 들고 올 거면 정확하게
그 연락을 해서 나를 잡아야지.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 2차례 전화를 했는데 안 돼서 문자를 남겼니 어쩌니 막 이러잖아요. 근데 무슨 축하 난 하나 보내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도 저는 처음 봤고. 어제 어떤 분이요. 네. 요즘엔 택배 보내면 그냥 바로 전달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죠. 그냥 바로 보내면 돼요. 정무수석이 일부러 들고 올 요량이 아니라면 그냥 보내고 나중에 예방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뭘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시시콜콜 얘기를 하며, 그리고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받은 사람은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난 하나 가지고를 이렇게 지금 공방을 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영수회담 요청했는데 그거나 받을 것이지 누가 남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이거 안 받아도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난 하나 가지고 이렇게 공방할 일인가, 대통령실이 참 너무 한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저는. 근데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영수회담은 받을 생각은 없고 예. 자신도 없고, 그런데다가 한동훈 대표가 이제 덜컥 그냥 하루 만에 받아서 본인들이 보기에는 일요일날 대표회담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조금 못마땅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것저것 다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남 문제 가지고 전혀 이거는 뭐 중심에 들어가지도 않을 그런 이슈를 가지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지금 일을 키워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회방 놓는 느낌입니다. 근데 진짜 저는 좀 이런 공방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종원 원장님. 네. 난 하나 보내는 거 인색할 일 없죠. 그리고 뭐 대통령이 야당 대표 선출됐으니까 난 보낼 것 같고, 보낸다는데 민주당이 안 받을 이유도 없잖아요. 네. 뭐 받을 것 같고. 근데 이걸 갖고 왜 싸우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좀 풀어주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축하받을 사람이잖아요. 예. 뭐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그 예를 들면 보내겠다고 그러는데 안 받겠다고 얘기하는 게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전 제가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자체에 대해서. 이재명이라는 체제가 견고하게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다가 소위 국민의힘은 자기 말대로 따라주지 않는 상황이고, 우리 이런 거 갖다 찌질하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여론조사로 다 지표가 등장하는 건데,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시면 양자 대결을 했을 때 대선 후보입니다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과반수 50%가 넘는 조사가 나오고, 다자 같은 경우도 한동훈 지금 당대표하고 20% 차이나 나는 여론조사가 분명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대통령실이 여전히 마이웨이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당대표를 당대표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맨 과거의 그 내용인 거죠. 범죄 혐의를 가진 자와는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일관된 기조를 대통령이 그 생각 꺾지 않고 있으니까 그 아래에는 참모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뭐 해명이랍시고 뭐 정무수석 예방과 축하난 전달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어색하다? 아니, 그럼 어떻게 이걸 연결해서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정무수석은 항상 남만 갖고 오는 건가요? 아니, 그 정무수석이 올 때는 메시지를 갖고 오는 게 핵심인 거죠. 대통령의 진짜 아주 진짜 진심에 어린 축하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하필이면 난도 갖고 왔습니다가 맞는 거지. 정무수석이 오면 나는 갖고 옵니다. 이런 식의 이해를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여전히 야당의 당대표를 당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현실에 실천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참모들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찌질하다. 이것까지 찌질하다. 저희가 굳이 평론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 말까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난초 난자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 어지러울 난자 예. 난자가 다르거든요. 예. 저는 어지러운 난세를 좀 뜻하는 그 난이 좀 떠올랐고요. 얼마나 그 난을 보내기 싫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보내기가 싫어 죽겠다 보니까 이렇게 뭐 문자 가지고 하나 시비 걸고 뭐 이렇게 뭐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 우선 대통령실에 들었고요. 무엇보다 지금 대통령실의 가장 큰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속된 문제긴 한데 이제 더 심해진 건데 자신감과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감과 여유가 없다 보니까 항상 싸우려고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려고만 아주 작심을 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며칠 안 됐죠. 지난 광복절 기념사까지도 아직도 반국가 세력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물어봐야 됩니다. 과거에는 공산전체주의란 용어도 썼었고요. 지금은 반국가 세력인데 결국에는 이걸 지칭하는 집단은 민주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과거에도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한데, 하나는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이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아직도 범죄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판단들 뭐 일부 말을 바꾸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오락가락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해야 정치 복원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변함없이님, 난 가지고 난리치네. 사사세님, 난으로 난리치는 난한 윤석열. 여기서 난하는 신인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어지러울 난자 같습니다. 예. 아니, 이은주님, 언급하기조차 창피하고 유치합니다. 주소만 있으면 누구라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설왕설래 이슈를 만드는 저들. 또 부끄러움은 국민에게 토스하는 겁니까? 그냥 보내. 그냥 보내라고. 그죠. 보내면 그냥 받을 거라고. 아니, 솔직히 웃긴 게 우리가 글램모어 선크림도 잘 가고요. 언양불고기도 저희 집에 잘만 오더라고요. 근데 왜 남만 못 갑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보내기 싫으면은 트집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써니님은요, 아깝냐? 난 값이 올랐냐? 상추 오이 값이 더 비싸다 이 작것들아. 아니 30분이면 가거든요. 보내면 금방 가죠. 더군다나 대통령실에서 보내는 건데.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정무수석들이 하는 일은 난 배달 아니면 당권 주저앉히기 뭐 그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무수석의 역할이 그렇게 제한적이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엉망이죠. 잘 마셔야 돼요. 그렇죠. 대통령 무료한 시간을 함께 술 친구가 빼야 되기 되어줘야 때문에 되고. 술을 잘 마셔야 됩니다. 남자친구 상식이님, 아, 이거는 1등 올라갑니다. 난감하네. 예, 우리 좋네요. 애청자님들도 이렇게 또 재치가 참 넘치십니다. 난감하네. 예,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말고 누가 잘하나 가지고 좀 이야기 좀 해봐요, 제발. 쓰잘데기 없는 일. 앵커님 그런 생각은 포기하십시오. 용산한테 뭘 바라십니까? 아, 오죽하면 제가 앞에 미국 대통령 연설을 듣냐고요. 좀 보고 모방이라도 좀 해봤으면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 미국 좋아하는데. 아이고.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미국에 최선을 다했다. 아마 본인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용산도 설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람인가? 수선아님, 날리면 바이든도 그만뒀고 기시다도 사퇴한다. 다음은 네 차례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이재명 대표 당선되자마자 회담합시다. 그렇게 해서 또 합시다. 그것도 사실 보기 드문 일이었어요. 하루 만에 그렇게 여야 대표 회담 잡힌 게 뭔가 좀 되려나 했는데 어제 이제 양쪽의 비서실장 뭐 이렇게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뭐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한동훈 대표 측에서 그걸 생중계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아니 무슨 뭐 이벤트 하려고 그러냐, 좀 제대로 좀 회담을 해야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일단 결렬이 됐대요. 오늘 또 만나겠지만 이게 뭐 왜 이러는가. 일단 양쪽 대표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민생 문제 또 전국 현안에 대해서 거심탄회한 논의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민생을 얘기할 것이다. 민생을 얘기해야만 한다. 민생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뜻에 의기투합하고 있습니다. 흉기 같은 법안을 바로 즉시 내놨잖아요. 한 손은 그러고 한 손으로는 마치 제가 낸 대법원장 특검법안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말씀을 하죠. 뭘 자꾸 조건을 갖다 붙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조건 붙이고 단서 달고 하는 건 결국 하지 말자는 얘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패널들 말씀을 들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이 없는 거죠. 대통령실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하려면 뭐가 그런 게 중요하겠어요. 김유정 의원님, 지금 꼬여 있는 게 뭐 때문입니까? 지금 어제 사실은 3시에 만나가지고 실무 협상을 하기로 했죠. 예. 문제를 비롯해서. 그런데 갑자기 그 박정아 비서실장이 우리 이거 생중계 하고 싶다. 생중계 하기를 뭐 한동훈 대표의 뜻이다. 뭐 이렇게 기자들한테 미리 선제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3시에 만나서 의제를 포함해서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본인이 먼저 비서실장이
언론을 대상으로 언론 플레이 해버리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생중계 얘기는 좀 보다 여야 대표가 만났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민주당에서 이제 불쾌감을 표시를 했고, 그래서 어제는 그냥 없던 일로 하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만나서 다시 이제 협의를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런 생뚱맞은 생중계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 여야 대표의 회담을 뭔가 본인이 지금 이거 행사 뛴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벤트보다 저는 무슨 행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비대위원장 할 때 본인이 TV 출연해가지고 단독 인터뷰 한 번도 없이 이렇게 비대위원장을 마쳤잖아요. 총선을 치르고.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당대회 거치면서 이제 토론을 몇 번 해봤잖아요. 후보들 4명이서. 그러니까 자신감이 붙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의 발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야 대표 회담을 전 과정을 생중계하자 이런 얘기는 이거 좀 저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조차도 이재명 대표가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할지 또 그것도 궁금해요. 네. 그래서 본질은 의제와 또 일이 되도록 하자는데 중점이 있는 것인데 비본질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물타기 하는 것 같아요. 본인 자신은 없으니까.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이제는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연임하면서 공고했던 리더십이 더욱 공고해져 사실 콘크리트 리더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한동훈 대표는 모래이어진 성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협상을 하더라도 돌아가면 어떤 식으로 또 이게 결렬이 될지 몰라요. 의원들이 이걸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는 그런 흔들리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조건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고 말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무슨 생중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굉장히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참 저를 빵 터지게 하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밥하기 싫은 여자. 아이디가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김유정 의원인 줄 알았네. 정어리 TV냐 생중계하게? 속보가 하나 떴네요. 검찰 김건희 디올백 의혹 무혐의 결론. 그렇죠. 뭐. 알고 있었다. 예상했다. 그러면 김건희 디올백 받은 사람은 무혐의 결론 내고 준 사람은 뭐 뭘로 걸었죠? 주거침입죄, 스토킹,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선거법 위반까지 걸었죠. 3가지로 걸었습니다. 뭐 좀 이러면은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 저는 이제 대한민국 헌법을 바꿔야죠. 대한민국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대한민국은 뇌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건의공화국이다. 이렇게 바꾸는 게 저는 현실을 더 반영한 헌법안 아닌가라는 모든 권력은 건의에게서 나온다. 건의부터 나오는 거죠. 아니 그걸 저는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라고 보고요. 뭐 예견된 일이니까 저는 이 수사 결과를 낸 검사들까지도 반드시 저는 특검에서 저는 직무유기로 수사해서 전 처벌받을 사람들 처벌해야 된다. 아예 발본색원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 이 생중계 제안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동훈 대표는 2가지가 없거든요. 하나는 꿈이 없고요. 2번째는 깡이 없습니다. 꿈과 깡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분은 정치를 할 깜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깜도 안 되는 사람을 지금 대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미지 장사밖에 없어요. 그럼 이미지 장사하려면은 본인 잘생긴 얼굴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면에. 그러니까 뭐가 잘생겨요? 아니 그 위두은이 쪽에서는 잘생겼다고 하니까 뭐가 잘생겨? 본인을 화면에 보여줘야만 하겠다라는 그 발로 갔고 또 하나는 그 언론 중독 같아요. 그러니까 카메라에 본인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뭐랄까요 그 약간 그 관심 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중독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저는 이게 왜 TPO에 맞지 않냐면은 여야 대표가 토론할 수 있습니다. 선례도 있습니다. 송영길,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토론도 했는데 그때 토론은 왜 가능했냐면요. 양 대표가 신뢰가 있으니까 믿고 토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대표가 신뢰가 있습니까? 신뢰가 없으니까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토론회를 할 게 아니라 지금은 회담을 정상적으로 해서 최소한의 신뢰도 쌓고 그 다음에 서로 양해가 되면 얼마든지 날 잡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완전히 뒤죽박죽이다라는 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특검에 대해 가지고 흉기 같은 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동훈 대표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본인도 박근혜 최순실 흉기 같은 법안, 흉기 같은 특검의 일원이었는데 그럼 본인이 흉기라는 걸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흉기 아닙니까? 이름이? 한흉기고 또 하나는 과거의 특검 중에 13번의 특검이 있었는데요.
딱 2번 성공했고 11번 실패했거든요. 그 성공한 2번이 다 야당 추천 특검입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흉기라고 규정한 그 특검들만 유일하게 성공을 했고 나머지 뭐 3자 추천이든 대법원장이든 대한변협이든 추천했던 11번은 다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의 과거가 흉기였다라는 자백이고 이제 와가지고 자꾸 제3자 특검으로 도망가면서 그조차도 조건 달고 있잖아요. 그렇다 결국에는 본인은 표가 필요해서 단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표를 팔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깜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한동훈 대표 회담하기 전에 이 속보 내용부터 먼저 좀 짚어봅시다. 이게 상당히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예상은 했죠. 김건희 무혐의 결론 내릴 거다. 새로 서울중앙지검장 와가지고 하는 짓을 보면 그래도 이제 한 가지 뭐 기대랄까 예상을 했던 게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한 달 남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동안에 계속 얘기해왔던 게 특혜도 예외도 성역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달 남긴 지금 이 시점에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인정을 한 검찰총장으로 물러난다? 김종국 원장님,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라고 하는 게 남아 있잖아요. 이것을 이원석 총장이 할까요?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한 달 남았는데 조용히 그냥 있다 간다? 저는 뭐 이미 그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예. 무혐의 종결했다는 건 검찰총장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니 검찰총장이 인정을 안 했는데 무혐의 종결을 할 수 있습니까? 하지요. 지금 지난번에 보고도 안 했잖아요. 형식적 절차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보고는 안 했대요. 보고를 아직 안 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니, 보고를 안 하고 지금 발표를 했다면 전문가 똑같이 황제 조사를 하게 한 것도 발표가 나중에 아니고 알려졌다. 알려졌다. 네, 지금 이제 예, 흘린 그건- 거죠. 그럼 뭐 오늘만 나온 게 아니라 어제에도 뉴스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무혐의 예. 종결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속보를 정확히 알려드리면 예.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제 곧 총장에게 대면 보고를 할 예정이다. 대검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22일 보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제 내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총장은 완전히 핫빠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 안 변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도 안 되게 창피하게 검사들이 불려가서 소위 일종의 이제 조사를 당한 상황들을 보면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줏대 있게 그게 말이 되느냐? 다시 소환조사해라라고 얘기 한마디 안 했잖아요. 그냥 그야말로 그냥 그럴 수도 있거니 하고 넘어갔던 사람인데 적어도 가장 핵심적인 저는 지금의 검찰총장은 전 민정수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정수석의 지휘를 받는 서울지검장이 수사를 해서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저는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한 달밖에 안 남은 검찰총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수사심의를 열어서 뒤엎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저는 깜냥도 가지고 있지 않고 깡도 갖고 아까 뭐라 했죠? 꿈깡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꿈도 없고 깡도 없고. 깡도 없고 깜이 안 되고. 깜도 안 되고 저는 깜도 안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빨리 한 달이 지나가길 바라는 것 같아요. 아니 이원석 총장은 임기가 한 5개월 남았을 때도 5월 말까지 이 수사에 대해서 완결 짓겠다. 예. 그렇게 큰 소리 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검찰총장 이미 차기 검찰총장이 내정이 돼버렸어요. 그런 마당이고 한 달도 채 안 남고 한 20여일 남았는데 이빨 빠진 호랑이도 아니고 이빨 빠진 고양이도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미 4, 5개월 전에도 본인 뭐 인사 패싱 당하고 이러면서 다 본인의 이제 힘은 다 빠져 있을 때인데도 그때도 이제 악소리 한번 내보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미 내정자가 차기 총장이 정해진 이 마당에는 그냥 가방 들고 날짜만 채우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이원석 총장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괜히 큰 소리만 친 거고 본인 이 스타일만 구긴 셈인데 본인 스타일이나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국민 약속을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마지막까지 잭소리도 않고 지금 이러고 있냐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결국 저는 이게 국민들이 분노해서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국민의힘의 율사 출신 의원들도 다 하나같이 앵무새처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검찰과 공수처 수사를 기다려보자. 근데 기다려가지고 경북경찰청은 임성근 봐줬고요. 이번에 검찰은 김건희를 또 봐줬죠. 그럼 공수처도 기다려보자라는 얘기는 그냥 윤석열도 봐주자. 이 얘기랑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국민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알고 정말 국민들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거든요.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역사적으로 내지는 또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정말 이거는 심판에 저는 모델을 하나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검찰이 이렇게 이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난 가슴에 저는 기름을 엎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김건희 시대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처벌하는 저는 특별법, 내지는 특별재판소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은 저는 우리 사회가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과거에 우리가 친일은 정리 못하지 않았습니까? 뭐 친일을 지금 시간을 돌려서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시대에 윤석열, 김건희한테 충성하고 부역하면서 국민 알기를 아주 우습게 봤던 공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엄정하게 전 처벌로 다스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을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황제조사라고 얘기 들었을 때 검찰 내부에 검사들이라도요 문제 제기를 했어야 돼요. 한 명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검찰총장의 힘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검사들이 이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부의 어떤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제가 볼 때 이원석은 그냥 작살난 겁니다. 한마디, 그러니까 서울지검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옹호하면서 이원석이 얘기한 부분들을 듣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 확인된 거잖아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이원석, 제가 볼 때는 본인 이제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검사들이 나와 있는 검사의 바다에 들어갈 겁니다. 왜 여기서 막판에 자기가 흙탕물을 튀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규 대표님 지금 무혐의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재판으로 안 넘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무혐의. 그러면은 이제 김건희는 죄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이건 끝나지 않는 거고요. 결국에는 검찰이 덮었다가 나중에 처벌된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일적인 예가 이명박 대통령 BBK를 덮어준 검사가 김홍일이거든요. 김홍일이라고 이번에 그 방통위원장 했다가 그 도망간 위원장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중수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상관인데 그분이 BBK 사건을 덮었죠. 검찰에서 무혐의 발표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10년이 지나서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이 그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가지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처벌을 했거든요. 물론 또 윤석열이 그걸 또 사면을 해준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만은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덮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진실에 대한 갈망, 진실에 대한 목마름을 전 더 생기게 만들었다. 전 이 진실에 대한 갈증을 반드시 특검으로 저는 풀고요. 지금 이 검찰의 오늘자 이 무혐의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에 합세했던 저는 공직자들까지는 이거 처벌로 다스려야 된다.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어리 절찬님 모집중님 어제부로 술 좀 줄이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부산이 대인님 디올백은 돌려주고 나서 무혐의 해야지 백도 안 주고 하냐? 그러니까요. 돌려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돌려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 백이 아닐 거예요. 지금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게. 급백이라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시리얼 넘버도 없대매요. 그러니까 넘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진짜.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안 봤다면 몰라요. 디올백 받는 모습을 그냥 우리는 본 적이 없고 그냥 최재형 목사가 사실은 뭐 이렇게 전했다 이렇게 하면 뭐 근거 없는 뭐 모함이다 뭐 의혹 제기만 하지 말고 증거를 내놔라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마라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 국민이 봤잖아요. 모든 국민이 다 봤잖아요. 뭐 이런 걸 다 또 이렇게 가져오시나요? 그랬는데 무혐의. 왜 무혐의가 되죠? 나 참 이해가 안 되네. 뭐 약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법을 장악한 검찰이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갖다가 본인들을 위해서 입맛대로 지금 법을 잘못 쓰고 있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뇌물죄 처벌하는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뇌물로 처벌받지 않습니까? 뇌물을 공개적으로 주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뇌물을 비디오 찍으면서 남겨놓고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뇌물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은밀하게 몰래 주고받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요. 그 뇌물을 어떻게 처벌하느냐? 뇌물, 사과박스에 돈다발을 담아서 운반했던 운전기사. 운전기사 같은 분들이 검찰 와가지고 제가 뇌물 전달했습니다. 몇 달 며칠에 일관되게 진술을 해서 전달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증언으로 처벌하거든요. 뇌물죄 다 그렇게 처벌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특수수사하면서 뇌물 수사도 많이 했을 텐데 거의 99%가 이렇게 되고요. 김건희 여사 사건처럼 뇌물 받는 장면이 찍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 드뭅니다. 근데 이번에는 뇌물을 받는 장면까지 찍혔는데 근데 뭘 더 여기에 대해서 사족을 붙일 게 있죠? 청탁금지법으로 처벌조항이 없다? 처벌조항이 없죠. 이건 뇌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지는 알선수재죄로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능성을 다 차단하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이거는 김건희 맞춤형으로 법을 완전히 왜곡해서 해석했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뇌물죄 처리 사례와도 완전히 맞지 않는다. 전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원석이 원죄가 있는 거죠. 원죄죠. 예. 이원석 청탁금지법이라고 딱 규정을 해버리니까 나머지는 검사들이 수사를 하던 게 이유가 없게 된 거죠. 검찰이 무슨 논리로 무혐의했을까 궁금했는데 샌드위치님께서 기사를 하나 옮겨주셨네요. 수사팀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받은 것과 윤 대통령의 직무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 목사와 김 여사의 관계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전달 경로 등을 보면 대가성보다는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니까 무혐의다. 그러니까 청탁 금지니까 직무 관련성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얘기하고 있는 뇌물죄나 알선수재라는 부분은 아예 건들지도 않았다라는 것이 딱 우리가 확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찰 자체가 이미 무혐의 종결 처리할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남아있는 게 또 있잖아요. 신고 의무가 있는 대통령. 신고 안 했다고 자기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거기서 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사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했는데 어차피 국민들한테는 한 번 정도 보여야 되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세레모니 하고 한번 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게. 아니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요. 그럼 앞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원래 뇌물이라는 거는 직무 관련성하고 대가성이 있으면 처벌받는 거거든요. 단 1원을 받아도 뇌물은 뇌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 뭐 김창중 누구 묻어주고 지금 김건희 여사의 관계성에 따라서 이거 직무 관련성이 없는 그냥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앞으로는요. 매우 공무원과 친하면 친할수록 뇌물 주는 게 합법화되는 겁니다. 친하니까 줘도 된다. 즉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뇌물죄 해석을 완전히 지금 거꾸로 해버리고 있는 것이고 친하고 은밀한 사이에서 줘도 뇌물은 뇌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뇌물죄를 열어놓고 수사를 안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 덮어주기 위한 의도고 덮어준 검사들 이거는 법률적으로 책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반드시. 더군다나 온갖 수사를 다 해본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검찰 스스로 본인들의 자기 부정이고 본인의 자존심을 스스로 뭉개고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밤에 이불킥 정도는 해야지 그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익위 국장, 고인이 되신 권익위 국장이 이거는 수사기관에 송부해야 됩니다. 이첩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했던 분인데 지하에서 통곡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결과를 놓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예. 아니 그러면 권순일 대법관도 50억 클럽들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박영수, 곽상도 우리가 무수한 뇌물 사건들 많이 보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뇌물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 친밀하면은 지금 검찰 논리대로라면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뇌물이 아니란 얘긴데 그 공무원들하고 다 친하게 지내죠. 다 친분 사이입니까? 다 지금 친윤 만드는 겁니까? 친윤들은 뇌물도 성립이 안 된다? 아주 해괴하고 아주 해괴망측한 논리를 지금 검찰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했다. 이 책임이 너무나도 무겁고 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사 뒤편에 이런 기사도 달렸네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현재까지 침묵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일신의 영달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저긴 제가 볼 때는 모든 권한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저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원천을 갖다 어떻게 뺏을까의 문제로 가야 돼요.
보스 형님 TV께서 슈퍼챗 10,000원을 쏘시면서 앵커님 이 슈퍼챗은 뇌물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 보스 형님 TV 무혐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 둘입니까? 이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혹들 정말 일단 좀 의혹들이 대체로 저질이에요. 추접스러워요. 지금부터 다뤄볼 이 부분도 참 더러운 건데 그 전에 변함없이님 저도 뇌물 오늘 뇌물들 많이 들어오네. 저 국가 기록물 창고를 하나 좀 만들어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신고는 꼭 하십시오. 닉네임을 백운기로 쓰시는 분이 오늘 들어오셨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시네. 저하고 동명이인이신가 봐요. 근데 일단 좀 헷갈리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몇 분이 주셨는데 백운기 최고 뭐 이런 걸로 바꾸시면 어떻겠냐. 백운기 들어와 뭐 이런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바꿀까요? 예, 백운기님 혼란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에 의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용산에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의혹의 중심에는 항상 한 여인이 있습니다. 어제 PD수첩 보셨나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예. 김유정 의원님 보셨어요? 네, 어제 끝에 중반부터 봤는데요. 지금 그 건도 종결 처리도 못하고 무혐의 처리도 못하고 기소도 불기소도 안 하고 지금 세월만 보내고 있잖아요. 아마 나중에는 이제 공소시효 지났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을 겁니다. 어제 그 상황을 보니까 이런 건을 놓고도 지금 관련 뭐 애널리스트 포함해서 전문가들 다 한마디씩 하잖아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검찰이 할 얘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근데 신인규 대표님 이렇게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면 시효가 정지되지 않나요? 중단되지 않나요? 그렇죠. 수사가 진행이 되면 이제 시효는 정지는 시킬 수가 있고요. 또 공범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시효는 또 정지되는 경우는 있기 때문에 시효가 만료돼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사건은 이제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한번 다뤄봤습니다만은 세관에서 마약이 들어왔어요. 그 과정을 수사를 하던 중에 뭔가 외부에서 개입한 게 포착이 됐어요. 그런데 또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 수사했던 백혜룡 팀장이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복잡해졌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감춰지겠습니까? 다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청문회까지 했는데 청문회에서 오고 갔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뭐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정확히 통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청장께서 9월 18일 날 찾아오시고 나서 그때도 국회 쪽에 집회 시위가 많아서 한참 바빴고요. 예, 20일 날 그게 어떤 네, 통화 9월 내용만. 19일 날도 국회에 나가 계셨고 서장님이 예. 9월 20일도 국회에 나가 계셔서 제가 뵐 수가 없는데 그 이전에 서장님하고는 이 브리핑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의논을 했고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인천공항에 조용히 가가지고 현장을 한번 검증 한번 해보겠다. 그 부분까지 약속이 됐던 터였어요. 근데 8시 20일 날 8시 45분에 전화 와서 브리핑 할 거냐고 갑자기 물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기자들하고 약속했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9시 조금 넘어서 전화가 오셨고 제가 그 브리핑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을 하니까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때는 김찬수 소장님이 저를 애틋하게 생각해서 충고하는 말이었어요. 저하고 같이 그 마약 사건을 진행해 왔고 백혜룡 과장의 공이 아니고요. 수사팀의 공입니다. 그 수사팀을 누가 꾸렸습니까? 김찬수 소장이 꾸렸습니다. 저는 그 김찬수 소장의 명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한 사람이고요. 김찬수 소장과
저와 수사팀의 공이지 저의 공이 아닙니다. 그 공을 배신하려면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용산이라는 겁니다. 9월 20일 밤 백혜련 경정에 용산 언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3번 통화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19시 33분 카톡 보고 받고 38분에 문자 보고를 받고 39분에 제가 검토 후에 피드백 하겠다는 전화를 했던 것 같고요. 20시 45분에 두 번째 통화를 하고 한 40여 초 21시 3분에 네, 20시 4분 정도 30분에 통화했습니다. 용산 언급 안 했다. 전혀 안 했습니다. 방금 김산수 승인은 언급을 안 했다고 합니다. 백혜련 경정이 이 김산수 승인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뜬금없이 이 사건 수사하다가 용산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게 일반적인 얘기입니까? 검찰을 똥물에 담그더니 이제 경찰까지 오물밭에 집어넣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엊그제까지 한솥밥을 먹었던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지금 이제 저렇게 진실은 하나인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이 무슨 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용산을 얘기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지금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래놓고 어떤 게 진실이냐? 권력은 모든 것의 진실입니까? 김종국 원장님, 제가 더 뭐 하고 싶은 얘기도 없네요. 일단 무슨 뭐 백경정이 소설 작가도 아니고요. 용산이라는 얘기가 갑자기 왜 툭 튀어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백경정이 용산이 이걸 브레이크 걸었다라고 공개를 하는 순간 자기 인생을 걸어야 돼요. 대통령실이 여기에 외압을 넣어서 수사가 중단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말한다는 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최대의 마약 수사였기 때문에 본인도 특진할 생각을 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김찬수 지금 행정관이 그 당시엔 영등포 경찰서장이죠. 이 서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밤 9시에 전화를 해서 브리핑 연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서로 말은 다릅니다만 그 당시에 이 김찬수 행정관이 백경정에게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전환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확인을 되냐면 어제 윤건영 의원이 확인한 문건을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백경정이 소위 수사 이첩 지시가 있고 난 다음에 언론에 보도가 나오니까 갑자기 수사를 갖다 그냥 영등포서가 계속해라고 얘기해서 백경정이 김찬수 그 당시 영등포 서장에게 그 문건을 올립니다. 이런 이첩 지시가 있었는데 다시 우리가 돌아오기로 했으니까 수사팀을 재편해서 확대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올리고 본인이 거기다 사인까지 해요. 김찬수 그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이. 그렇다면 이첩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계속 이첩 검토 지시만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서울청 폭력계장이 직접 영등포서에 와서 수사팀에게 이첩을 하라라고 요구를 했었고 수사팀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왜 넘기냐.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수사를 해서 성과를 낸 건데 그랬더니 백경정이 오히려 냅둬라. 이거 용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반발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수사팀들이 피해보니까 가져가십시오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황을 보게 되면 용산이라고 하는 용어 단어가 아니고는 이 사건을 도대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했다는 사람은 갑자기 영등포 서장하다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 그래서 어제 검찰 수뇌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서 참 진짜 불쌍한 인간들이다. 이거 진짜 비겁한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관세청장 나 발언한 거 보면서 아니 자기들이 와서 브리핑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피의자인 기관이 여기에 와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팀에게 와서 브리핑에 대해서 이거 빼줘라 저거 빼줘라 얘기하는 것이 기관 간의 업무협조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볼 땐 대한민국에는 수사기관이란 기준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뭐냐?
권력자가 개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권력자의 말을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협의라고 생각했던 거죠. 전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군대도 무너졌고 경찰도 무너졌고 관세청도 무너졌고 국정원도 무너졌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살아있는 기관이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누가 등장하면서부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 제가 봤을 땐 이상한 대통령을 만나니까 이상한 일만 계속 발생하고 있고 좀 살아있는 정의를 외치는 기관은 아니지만 우리 정어리 TV밖에 지금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건데 저는 이 사안을 보면요. 75kg에 해당하는 마약을 들여와가지고 이게 27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마약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해서 세관직원까지 관련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윤희근 경찰청장조차도 이 사건 너무 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수사를 외압는 사람, 그러니까 외압는 조병로 경무관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징계도 안 받고요. 이 사안을 수사했던 백혜령 경정은 지금 지구대로 좌천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상한 상황을 우리가 해석을 좀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마약 수사를 하는데 용산이 지켜보고 있다. 그럼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마약과의 전쟁 노래 부를 때거든요. 그럼 지켜보고 있으면 더 열심히 해야죠. 더 많이 때려잡아야죠. 근데 문제는 더 많이 때려잡아야 정상인데 오히려 수사를 무마시키고 수사를 방해한단 말이죠. 이것도 이상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영등포 서장하고 백혜령 경장 이제 상관하고의 관계였지만은 서로 지금 모순된 진술합니다. 한 명은 용산의 개입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지금 백혜령 경장 얘기하고 있고요. 김찬수 서장은 용산 얘기 안 했다라고 하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저는 여기서 솔로몬 재판을 한번 해야 되는데 솔로몬 재판 한번 하면요. 자기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고 말하는 말은 진실에 부합합니다. 근데 본인에게 이익을 놓고 이야기하는 건 거짓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럼 둘을 놓고 봅시다. 이 진술을 백혜령 경정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해가지고 지금 화곡경찰 지구대로 지금 좌천 나가 있고요. 김찬수 서장은 행정관으로 대통령실로 영전에 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불이익을 당한 사람의 말이 맞겠습니까? 그 이익을 본 사람의 말이 맞겠습니까? 사람은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을 지어내서 할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익을 본다 그러면은 저는 거짓말을 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래서 저는 백혜령 경장의 말이 진실에 거의 부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어제 청문회 할 때 그 김찬수 서장 행정관으로 가 있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당원을 향해서 왜 제 말은 못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믿어지니까. 제가 답할게. 응, 못 믿어. 네 말이 거짓말 같아. 딱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니, 백혜령 경정이 그 어마어마한 마약 밀반입 사건, 세관까지 그 합작으로 이루어진 그 건에 대해서 그렇게 고생해서 수사를 해놓고 뭐하러 뜬금없이 용산 얘기를 꺼내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앞뒤가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서장이 자기가 수사팀도 확대하라고 지시해놓고 그리고 막 잘하고 있다 완전 필 받아가지고 압수수색 현장에도 막 나가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돌변해가지고 뭐도 빼라 브리핑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고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본인이 나와서 왜 제 말은 못 믿으십니까? 야당 의원한테 그렇게 외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장면을 보니까 이렇게 한심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에서 그 사건을 하고 완전히 판박이 아닙니까? 박정훈 대령이 굳이 이 외압을 받았다, 수사 잘해놓고 징계받고 재판받고 그 건하고 지금 똑같이 판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용산의 경로가 있고 여기 용산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고 너무 판박이라서 이 정권은 본인이 입을 틀어막는 방법이 물리적으로 틀어막고 하나는 두 번째는 승진이나 영전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틀어막는 방법을 두 가지 그런 스킬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나와가지고 왜 내 말을 못 믿냐고 하니까 정말 적반하장도 이분수라는 말을 정말 이럴 때 써야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저는요 사람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박정훈 대령 얘기 잘해주셨는데 박정훈 대령도 굳이 본인이 지금 1년 동안 고생하는 것도 맞고 고생할 게 뻔히 예상되는데 그걸 감수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익을 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있지만은 나는 굳이 고생할 거야 라고 예견되는 일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백혜령 경정도 저분이 지금 이 고초당하기 위해서 굳이 거짓말을 한다?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의 용어에 의하면 지가 잘했다고 서울청장한테 보고하고
그 경찰총장한테 지가 뭐라고 서장이 잘했다고 보고를 해서 와, 나 앞으로 잘 나갈 거라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야, 너 왜 압수수색 전에 브리핑을 하고 난리야 라고 하면서 그거 연기해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다음에 더 재밌는 게 국정상황실에서 나오는 행정관 얘기가 더 웃깁니다. 한 번도 소위 이 영등포에서 수사하고 있는 마약 관련된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국정상황실장 3년을 했던 윤건영 의원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최실세였던 한동훈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고 대통령의 가장 친한 술 친구 후배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영등포서에서 사상 최대의 마약 사건의 성과를 냈는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다가 한 번도 보고를 안 했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태연하게 국감장에서 행정관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일부러 보고를 안 하는 겁니까? 일부러? 아니, 이렇게 알려야지. 대통령이 좋아할 얘기잖아요. 이렇게 성과를 냈는데 어떻게 보고를 안 해요? 경찰이 그런 조직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하나를 숨기기 위해서 항상 거기에는 뭐 하나가 누구냐? 김건희란 이름이에요. 어찌 보면. 이걸 감추기 위해서 모든 거짓말들이 쌓여요. 다른 거는 화 안 내다가 그 이름만 나오면 화를 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 본체는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 국정상황실 행정관이 죄송합니다. 쪽팔리게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장면을 보시면서 이 방송 보시는 전국의 공직자분들은요, 모든 상관과 얘기할 때는 녹음을 좀 뜨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저렇게 말을 뒤바꿔버리고 뒤집어 씌우기 때문에 자기 보호를 위해서는 녹음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자기가 당사자 간에 녹음하는 거는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보호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나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좀 자기 보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녹음 뜨면 뭐해요? 영상이 있어도 무혐의인데. 그래도 떠나야죠. 혹시 모르니까. 그런데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어제 PD수첩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말씀드렸죠. 그리고 최상병 수사 외압, 이번 세관 수사 외압. 이게 일단 뭔가 좀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상이 아닌 것들이 뭔가 공통 분모가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니 뭐 최혜병 사망 수사 외압이 거기에 김건희가 개입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백혜룡 경정의 세관도 김건희 이름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근데 왜 여기에 그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뭡니까? 김건희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권익위도 권익위원회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아닌 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그런가 없다라고 이제 분노의 게이지를 쌓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딱 그런 것 같아요. 뭐 특검법, 뭐 이런저런 법안들 대통령이 거부권에서 하면 되지. 그다음에 수사, 검찰이 종결시키면 되지. 아무 걱정하지 마. 마음대로 가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알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는 대통령의 무능도 있지만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의 개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제가 이게 초반에 나왔는데요. 아마 그 여야 회담할 때 한동훈 당대표가 아마도 이걸 특검 출구 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최고위원이 한 얘기가 있어요. 특검 남발, 탄핵몰이 중단 선언이 먼저다. 그래야 그 다음에 특검 논의하든 말든 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회담 오면서 다 필요 없다. 정쟁 중단 선언하지 않으면 특검 얘기 없던 걸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출구 전략을 만드는 거예요. 왜? 한동훈이 이걸 뚫고 나가려면 대통령한테 이겨먹어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특검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한 건데 그게 제3자거나 민당 아니고 상관없이 특검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을 생선을 갖다 위에 올려놓겠다는 거잖아요. 요리하겠다고. 전 그래서 이번에 장동혁 최고가 얘기한 대로 이걸 전제조건으로 걸어서 출구 전략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아마 진짜 한동훈 당대표 작살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최혜병 특검을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전부 다 한동훈 대표 당신이 얘기했던 거잖아.
최혜병 특검도 그렇고 그다음에 민생 관련한 우리 25만 원 다시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지구당 부활도 한동훈 대표 얘기했던 거잖아요.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의제로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굉장히 자신이 있나 보죠. 생중계를 얘기하게. 그게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겠어요. 만약에 생중계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사실은 외통수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막 내놓고 있는 거 보니까 본인이 지금 굉장히 시체말로 쫄리고 있는 거고 아무 말이나 막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계속 말이 많아지고 조건을 다는 것은 본인 진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한동훈은 지금 이런 김건희 관련된 의혹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난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그냥 뭐 저는 검찰 시각은 공통될 거라고 보고요. 아마 한동훈 대표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통수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밤잠을 잘 못 이룰 것 같아요. 고민이 많고 그걸 못 뚫어낼 용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무슨 전략이나 지혜가 있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수를 모르다가 까불다가 어떤 꼴을 당하는지를 아마 교훈으로 본인의 인생으로 아마 조만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수를 몰라요. 자기 분수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출구를 찾아야 돼요. 한동훈의 유일한 출구는 어떤 거냐. 둘 중에 하나겠죠. 대통령을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리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으로 간다는 건 두 가지 길밖에 없잖아요.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을 살리거나 아니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의 잘못이 밝혀지거나. 근데 문제는 올라가는 순간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럼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 계속 이것도 막아줘야 돼요.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는 야 이거 공수처 수사 내용을 보니까 뭔가 좀 의심이 가는데 그 명분과 대통령하고 싸울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마찬가지로 여야 회담을 했는데 특검법 문제와 관련해서 합의를 못했다. 그럼 한동훈이라는 사람 자체가 얘기한 자기 공약과 전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전 그래서 아마 장동혁 최고가 얘기했던 내용들은 일종의 내부에서 소위 특검법을 우회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을 이번 회담을 통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전 그렇다면 대통령 아래 들어가서 거기서 안온하게 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두고 보시라고요. 국민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대통령 아래에 내려가서 자기의 후위를 도모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소위 집권 여당의 후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당대표는 자기 입으로 한 얘기에 대해서 무지 지금 머리 아파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뚫고 나가지? 길이 없는데? 그리고 저도 하나만 첨언하자면 저는 사람을 볼 때 결국 그 사람의 본질을 벗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그동안에도 거짓말했던 거 너무 많이 들통났고요. 그동안 정치를 짧게 했기 때문에 보여줄 신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대표랑 뭐 대화는 저는 불가피하겠습니다만은 절대 신뢰하고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다. 최대한 한동훈의 모순과 그 궤변들을 오히려 정면 돌파해서 저는 깨 부셔줘야지 이 말장난에 놀아나는 순간 오히려 야당이 더 큰 위험에 전 처할 가능성도 있다. 전 한동훈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규정 짓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한두 달 전에 전당대회 이제 7.23 전대 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최혜병 특검 해야 된다. 그런데 제3자 추천 특검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언론 인터뷰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대표가 되면 최혜병 특검법 발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조건을 계속 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보 공작 또 넣자. 저는 이제 뭐 제보 공작이라는 표현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리고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철회해라 특검법.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뭐 독소 조항 이런 것도 다 넣지 말아야 된다. 자고 나면 하나씩 조건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급기야는 이렇게 갈 거예요. 제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지 언제 발의하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 미꾸라지 화법으로 빠져나가잖아요. 편의점 화법으로. 목소리만 같으면 속을 뻔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라또나님, 여기서 500년 동안 토론해 보세요. 검찰, 건의, 경, 방귀나 끼겠어요? 징글징글하네요. 희망이님, 세상에 보다 마약 챙기는 국가 책임자 처음 봅니다.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도 저는 한참 넘었다고 네. 더 봐줄 필요가 없고 어떻게 끝내느냐 그것만 전 남아있다고 봅니다. 정말 무슨 수를 빨리 차지해야 될 텐데 내일 백운기와 드로아에서 한번 함께 수를 좀 찾아보십시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번에 민주당 최고위원회 당선이 된 이현주
의원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최고위원 당선 참 기사회생했죠. 어떤 심정일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갑자기 김건희 무혐의 때문에 또 릴레이가 이어졌네요. 보수형님 TV께서 이 슈퍼챗 뇌물입니다 하시니까 뇌물 릴레이가 이어져가지고 변함없이님 저도 뇌물, 쪼사로스님 뇌물 동참합니다. 아델님 저도 잡아가요. 천명님 뇌물잔치 실컷 합시다. 쑥이님 보수형님 따라서 쑥이도 뇌물 드리죠. 요환님 뇌물 받아라 용산. 동그라미님 한동훈은 카메라 타는 거 그렇게 좋으면 정치력 없는 정치하지 말고 모델이나 하면 딱이겠네. 구름꽃님 이 나라가 김건희 나라입니까? 역사상 어느 영부인이 이렇게 법 위에 군림한 적 있나요? 이 정권 때문에 우울증에 화병에 걸려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민주 시민입니다. 피토하는 심정으로 글 남깁니다. 변함없이님 저는 구속해 주세요. 정어리 TV에. 아유. 아우 센스쟁이 정말. 우원희님, 엑스파워앤드밀님, 저도 뇌물 동참이요. 천명님, 뇌물잔치 원 없이 해봅시다. 앵커님, 변호인단 짱짱합니다. 신인규 변호인단 만드시고 준비하세요. 쪼사로스님, 정어리 TV 8월 50만 이후에 구독 공유 함께 해주세요. 아유, 우리 애청자님들은 정말 주인이세요. 김영일님, 요한님, 쪼사로스님 또 보내셨고, 김영일님 또 보내셨고, 예, 이렇게 또 슈퍼챗으로 힘을 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이면에 일부 함께해 주신 김유정 의원님, 김정욱 원장님, 신인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